이 암호화폐 부분들에 대한 건데, 이 비트코인 부분들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USB라든지 이 패스워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본인이 사망 이렇게 돼버리면 끝나잖아요, 게임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안에 뭐 200억이 들어있고 뭐 100, 뭐 1000개 비트코인이 들어 10,000개 비트코인이 들어있든 간에 그거를 찾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안 되어 있으면 결과적으로 그러다 갑자기 사망하면 어떻게 돼요? 찾을 수 있나요? 그냥 영원히 묻혀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어떻게 된다? 신탁으로서 만들어 두는 게 중요하다. 반갑습니다. 신탁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K신탁의 저자 트러스트 스페셜리스트 박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우리나라 최초의 아주 좋은 자료 부분들을 제가 만든 좋은 자료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게 되게 되면, 오늘 이 동영상을 보시게 되게 되면 이야 저런 게 있어 라고 아마 말씀을 하실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시죠. 트러스트를 넣습니다. CEO 트러스트 플랜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CEO 플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CEO 트러스트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처음 들으시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그렇고 뭐 우리 많은 시장에 대한 금융시장을 위해서도 이 CEO 트러스트 플랜 부분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 되기 바라겠습니다. 자, K신탁, 제가 만든 K신탁에 의거해서 그 책에도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집약적으로 좀 심화시켜서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고, 이 시간 이후에 반응이 좋으면 제가 그 부분들을 좀 더 심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트러스트가 지금에 나왔냐 그러면 기존에 CEO 플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 가지 CEO들께서도 만나보게 되게 되면 이분들도 효용가치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얘기하죠. 왜냐 그러면 이분에 대한 퇴직금 부분들에 대한 건데 퇴직연금제가 또한 잘 되어 있고요. 정관 변경에 대한 거 이제 웬만한 부분들에 대한 거 다 알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한계가 왔다.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K신탁으로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20년의 침체를 깬 신탁의 가치라고 제가 지금 제목을 정했습니다. 기존의 CEO 플랜의 한계는 단순한 퇴직금 재원 마련이 사실 컸지 않습니까? 그거를 조금 더 나간다면 이제 정관 변경이라고 했고요. 그렇게 국한된 걸 하다 보니까 퇴직연금제 도입 이후에 사실 차별성이 많이 상실이 되어 왔어요. 거기에다가 요즘에 여러 가지 몇 가지 좀 더 붙인다고 한들 CEO 플랜이라고 하는 어떤 퇴직금 부분들에 대한 것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한계성을 갖고 온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트러스트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CEO 트러스트 플랜의 가치 부분들을 제가 넣었어요. 왜냐하면 재산의 생성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초반, 2000년 초반에 했다 그러면 이제는 보호해서 그를 자녀들한테 승계를 내줘야 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테크라고 하는 부분들보다는 베이비부머 세대들한테는 승계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플랜을 단순한 컨셉을 넘어서 가문의 수호 도구로서 승격시키는 것이 어떤가, 그것이 바로 신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뭐냐 그러면 2006년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제일 처음으로다가 이제 그 CEO 플랜이라고 하는 걸 접했던 것이 이제 2006년도였기 때문에 그 시점을 한번 잡아봤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뭐냐 그러면 정관 변경이라든지 퇴직금에 대한 배수라든지 그 다음에 이것을 자녀한테 물려줄 적에 좀 절세와 재혼 마련 이런 식으로다가 사실은 그런 부분들로 해서 퇴직연금제를 시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지나면서 뭐가 되어 있냐 그러면 퇴직연금제가 도입이 되고 그 퇴직연금제가 이제 정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잔칫날 잘 먹으려고 CEO 플랜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매해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비용 처리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져가게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퇴직연금제로다가 가다 보니까 CEO 플랜에 자연스럽게 한계가 노출이 됐고요.
또 세법의 개정됨에 따라서 퇴직금에 대한 한도가 처음에 뭐 6배수, 5배수, 3배수, 2배수까지 가다 보니까 한도가 축소되어 있던 거죠. 또 이상 되는 거는 근로소득을 부담해야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베이비 부모들의 은퇴가 이제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뭐냐면 제가 CEO의 어떤 플랜 부분들을 누구보다도 잘해왔던 사람이고 또 잘 알고 있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죠. 거기에 신탁이라고 하는 트러스트 스페셜리스트로서 그것을 좀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부분들에 대한 CEO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는 게 필요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많이 제안을 드려보니까 이거 좋다라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왜? 필요하기 때문이죠. 뭐냐 그러면 CEO 트러스트는 뭐냐면 보호예요. 보호. 지금까지 읽어오셨던 부분들에 대한 것을 쟤네들한테 넘겨주기 전에 뭐냐 그러면 이것이 보호가 돼야 되죠. 뭐냐 그러면 도산이 되더라도 남들이 뭐 어떻든 간에 내 재산 읽어오는 거는 보호가 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내가 넘겨줄라 했을 때게 우리 자녀들이 그거를 가지고서 쉽게 자기가 노력해서 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써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적에 그런 부분들을 의결권으로서 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아니면 살아계실 땐 당연히 통제를 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 수익, 배당은 자녀한테 주더라도 의결권만큼은 쥐고 수 있는 통제. 사후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연속성 부분들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적에는 CEO들 뿐더러 배우자 이렇게 같이 가지만 자녀들 또 손자녀들 또 태어날 차후에 증손자 고손자들을 위해서더라도 어떻게 연속성 부분들을 만들어 두는 것이 이제 CEO 플랜에 진화돼야 되지 않겠나. 그 진화됐거는 CEO 플랜만 가지고 안 되고 거기에 뭐가 된다? 트러스트가 들어가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를 아주 시발점을 잡게 되었습니다. 자, 그 중에 지배권 보호 및 자산 안전망 구축으로 해서 뭐 여러 순서 중에서 뭐는 뭐 기본적인 거를 쭉 훑고 나가고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필요하시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제가 잡아놓은 부분들을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첫 출발점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져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뭐냐면 의결권 신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주식의 가치는 주되 경영권만큼은 유지한다는 거예요. 누가? 부모가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권은 배당은 누가? 자녀에게 주되 의결권은 누가? CEO 본인이나 아버지가 되겠죠. 어머니가 되겠죠. 전문가가 행사하도록 하여 분리설계하여 경영권 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시켜버리는 형태가 되는 게 이게 의결권 신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동영상을 보실 우리 CEO 분들이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영업하시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무조건 자녀들한테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이라든지 가업상속이 일어났을 때 가업상속공제를 가지고 고객을 만나서 보게 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게 많아요. 의결권 부분들을 신탁해서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거가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도산격리예요. 사업 리스크로부터 가족의 재산을 지키고 싶을 때에게 하는 이슈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신탁법 22조는 뭐냐면 강제 집행의 금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활용해서 법인의 리스크와 개인의 재산을 법적으로 완전하게 격리를 시켜두는 거죠. 그래서 우발채무로부터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탁이라고 해서 내가 평상시에 열심히 벌어서 만들어 둔 거를 어떻게 된다? 신탁에 두게 되면 우발적인 채무 부분들에 대한 것이 발생이 되는 거죠. 왜? 지난번에는 잘 했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어떻게 되겠어요? 일기 변화라든지 기상학과 여러 가지가 돼가지고 잘못되는 변수가 많이 있을 적에 그것을 채무를 왕창 적게 되게 되면 어떻게 채권자한테 다 뺏길 수가 있는데 내가 열심히 아무 일 없을 때 해놨었던 부분들 그래서 신탁으로 맡겨놨던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산 격리가 돼서 보호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오너이신 분들은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굉장히 아마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가문의 연속성을 위한 핵심 이슈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보죠. 제가 이거를 가지고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를 이렇게 했었어요. 고객분들하고 얘기 나눠보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요즘에 세 번째는 혈통신탁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요즘에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위나 며느리에게 유출되지 않고
오직 직계 비속에게만 생겨드는 혈통 중심의 자손 축적을 하기를 원하세요. 요즘에 이혼율 부분들에 대한 거가 많죠. 그 다음에 재혼도 많죠. 더구나 30% 정도의 있는 이혼율의 숫자는 사실 굉장히 높은 숫자인데, 이혼을 하게 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재산 분할이라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예요. 부모가 살아생전에 자녀한테 증여를 해주거나 또 자녀가 결혼이라든지 하고 난 다음에 증여나 상속이 이루어진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는 민법서에 뭐냐면 특유재산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특유재산은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됐을 적에 배우자한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요. 재산 분할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상담을 많이 해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많아요. 그랬을 적에 뭐를 해준다? 혈통성 블러드라인 트러스트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해주게 되게 되면 너무 좋아들 하세요. 오케이.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신탁형 이익 소각이에요. 요즘에 CEO 플랜이 한계가 이제 오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에 대한 걸 잡아서 이익 소각 부분들에 대한 거, 자사주 매입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쭉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진행을 해주는 경우를 몇 번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들 이익 소각을 받아가지고 한들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일시금으로 내려가게 되게 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어딘가 또 사라질 확률이 높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 증여 후에 이익 소각을 해서 세금 없이 자금을 인출하고 이걸 어떻게 되는가? 신탁으로 넘기는 거예요. 신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다가 옮겨놓지 않으면 이익 소각해가지고서 금방 써버리게 되게 된 의미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안전하게 그걸 신탁형 이익 소각이라고 해서 진행을 하는데 굉장히 좀 반응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뭐냐면 가족 복지 신탁이라고 하는 이름을 정했어요. 이게 일명 말하면 패밀리 트러스트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죠. 마이클 잭슨 패밀리 트러스트. 그렇죠. 이런 부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애인이나 미성년자가 CEO 사후에도 평생 품위 있게 살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되는가? 마찬가지로 다 가족들을 위해서 패밀리 트러스트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부분들에 대한 거는 뭐야? 마이클 잭슨 부분들에 대한 거죠. 물론 마이클 잭슨이 패밀리 트러스트가 실제로다가 시행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 부분들을 해놨던 거를 들여다보게 되면 정말 잘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패밀리 트러스트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자산가 분들이 이제 패밀리 트러스트라는 부분들에 대한 거, 가족 복지 신탁에 대한 거, 그래 맞아. 내가 이런 부분들을 해놓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복잡한 갈등을 해결하는 케인 신탁의 아주 고난도 해법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조금 더 발전된 업그레이드된 거를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뭐냐면 여섯 번째는 상속 부동산 공유 방지 전략이라고 이름을 좀 그럴듯하게 정해냈었지만 사실은 뭐냐 그러면 여기다가도 상속 부동산 공유에서 상속 부동산 공유라는데 요 상속 부동산만 살짝 한번 빼놓고 공유 방지 전략이라고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공유의 비극을 방지하십시오라고 하는 거 좀 읽어보죠. 빌딩을 자녀들에게 n분의 1에 상속할 경우 한 명이라도 매각을 반대하면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법은 소유권은 신탁회사가 단일화하고 수익권 각 자녀에게 수익권만 분리 배분해주고 자녀가 갈등 방지 및 건물 가치 보존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어렵나요? 뭐냐 그러면 그렇죠. 법인으로 한번 돌아와서 또 봐보죠. 법인에 대해서 넘겨줄 적에 자녀가 셋이 됐으면 부모님들이 되게 뭐라고 얘기해요. 똑같이 나눠줄게. 둘이 있으면 5대5 똑같이 나눠줄게. 셋이 있으면 33.3 플러스해서 똑같이 나눠줄게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부모님은 사망을 해요.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분쟁이 일어나요. 그렇게 해주게 되게 되면 절대로다가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 걸 못 봤어요. 왜?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가 살아생전에 넘겨줄 적에 이 공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자녀들이 똑같이 넘겨줬기 때문에 똑같이 싸움하는 거를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방지할 수 있는 거 신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자, 글로벌 및 유동성 리스크 관리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7번째, 비거주자 자녀 승계요.
해외 거주 자녀가 국내 자산을 관리하기 힘든 점을 고려해서 신탁사가 임대료 수령 및 세금 납부를 대행하여 글로벌 승계 절차를 표준화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나름대로 신탁사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요즘에 신탁사들이 워낙에 이제 이런 신탁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듣다 보니까 이렇게 건물이든지 임대 관리 맞춰주고 하는 것까지는 이젠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손이 너무 많이 가는 형태가 되고요. 또 부동산 임대인들이 이거를 가지고 서로 하기가 너무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요즘 많이 안 하지만, 이 비거주자 자녀 승계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이게 사실 문제 같아요. 뭐냐면 부모가 국내에 있고 자녀가 바깥에 있을 적에는 그래도 좀 나은데, 부모가 해외에 있고 자녀가 이 안에 있을 적에, 그런데 부모님의 재산이 여기에 또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랬을 적에 부모님이 해외에서 돌아가셨을 때 이런 상속세 절차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그건 떠나서 재산은 또 국내에 있는데 모두 다 해외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적에 이 부분들에 대한 거를 그럼 처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처분 부분들에 대한 결정에도 또 공제부터 여러 가지 세무적인 부분들에 대한 거, 그거를 또 자녀들이 가지고 해외를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토탈로다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뭐가 있다? 그게 그나마 신탁이에요. 그래서 신탁에 대한 요즘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는, 우리가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이미 은퇴를 시작하고 그 은퇴의 여생 속에서 발생되는 앞으로 사회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8번째는 뭐냐면 상속세 유동성 확보예요. 보험금과 퇴직금을 상속세 전용 신탁으로 묶어 자녀의 탕진을 방지하고 상속세 납부 재원을 강제 비축하는 형태 같아요. 뭐냐 그러면 이 상속세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선 문제가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대충 뭐로 하죠라고 하는데, 제 고객분 중에 아주 현명하신 분 하나를 말씀드리게 보게 되게 되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서 그렇고, 아니 그분이 워낙 잘하셨던 거 있었죠. 지금 현재의 베이비 부모, 전형적인 베이비 부모 세대이신데, 그분은 말 그대로 뭐냐 그러면 자기가 사후 딱 발생이 되게 되면, 상황 시점이 발생이 되게 되면 현금이 정말 뭉칫돈으로다가 떨어져 있게끔 현금에 대한 거, 보험 부분들에 대한 사망보험금 부분들을 쫙 벌써 해놓으셨어요. 그것이 벌써 몇백억이 한꺼번에 쫙 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던 거였어. 왜? 남들 보험 어쩌다 싶다 할 적에 이미 그분은 그렇게 해서 아니야 어차피 돈을 벌어도 나중에 그것이 상속세라고 해서 그렇게 하셨고요. 또 부동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애시당초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현금화해서 벌써 다들 이렇게 세팅을 시켜놨기 때문에 괜찮고요. 또 법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할 적에 그것도 제가 해드렸었는데, 법인의 정관부터 법인의 퇴직금 모든 재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알맞게 벌써 딱 세팅을 시켜놓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속세 유동성 확보가 안 되게 되면 결과적인 건 지금 현재 100억, 200억, 300억, 500억, 1000억 부자라 하더라도 상속세에 대한 유동성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왜? 현금에 대한 납부인데 안 돼 있게 되면 결과적인 부가 그때에 끝나버리는 것이 100%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지방의 어느 병원도 얼마 전에 다녀왔었는데, 결과적인 거는 병원의 이사장, 병원장이 사망하니까 그 병원 결국은 매각, 현재 지금 나와 있는 형태에 대한 안타까운 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부자이면 그만큼의 상속세 부분들을 미리 해주지 않게 되게 되면 그냥 거기서 끝난다라고 하는 부분들, 해서 상속세 유동성 확보 부분들에 대한 거를 이제는 어떻게 강제적으로다가 상속세를 확보하는데, 그걸 뭐란다? 신탁으로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한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무형자산과 도덕적 책임의 승계 부분들에 대한 건데, 강의하다가 이거는 질문을 들으면서 그래 이게 참 필요하겠구나라고 해서 9번째를 만들어 봤어요. 뭐냐면 디지털 및 IP 승계, 특허권, 브랜드, 상표권을 신탁하여 발생하는 로열티 수익이 가문의 영구적인 재원이 되도록 무형자산의 가치를 영속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사실은 딱 있는 솔직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다가는 무채재산권이라는 특허권, 상표권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제가 강의하다가 딱 질문 들어서 이거를 적었던 건 뭐냐 그러면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이에요. 이 암호화폐 부분들에 대한 건데, 이 비트코인 부분들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USB라든지 이 패스워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본인이 사망 이렇게 돼버리면 끝나잖아요, 게임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안에
그 안에 뭐 200억이 들어있고 뭐 100, 뭐 1000개 비트코인이 들어 10,000개 비트코인이 들어있든 간에 그거를 찾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안 되어 있으면 결과적으로 그러다 갑자기 사망하면 어떻게 돼요? 찾을 수 있나요? 그냥 영원히 묻혀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어떻게 된다? 신탁으로서 만들어 두는 게 중요하다. 특히 음악에 대한 저작권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도 요즘에 그거는 이제 많이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특허권이나 브랜드 상표권, 이런 비트코인, 이런 IP 승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열 번째는 뭐냐면 조건부 승계예요. 이 가문 헌장을 만들어 가지고 학업을 성취하고 사회적 기여도 등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을 조절하는 인센티브 기반 도덕적 승계 구현인데, 쉬운 말로다가 제가 이거를 가지고서 예전에 마이클 잭슨 패밀리 트러스트에서 봤었어요. 마일스톤 패밀리 트러스트인데, 이거 뭐냐면 어떤 것을 달성을 하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학위를 취득하고 얘가 나중에 회사를 또 들어오게 되게 되면 과장으로서, 본부장으로서 그만큼 주변에서 평가를 받았을 적에만이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지분을 들어가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지분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말해서 어떤 것을 달성했을 적에, 그것을 이루어냈을 적에 그거에 맞춰 가지고서 해서 지분을 넘겨주는 형태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괜찮은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왜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신탁으로서 CEO 플랜으로서 예전에 CEO 플랜 했었던 건데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지만 트러스트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CEO 플랜이라고 했을 때는 퇴직금만 가지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10개의 어떤 부분들, 다양한 부분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바로 이거예요. 단순한 유출 방지를 넘어서 가문을 보호하는 거예요. 딱 그게 되는 게 뭐예요? 수익자 연속 신탁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그 10가지 부분들만 쫙 해두게 되면 그 10가지는 뭐예요? 예전에 있었던 퇴직금 한 가지하고는 정관하고는 전혀 다른 레벨의 다른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탁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게 뭐가 신탁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러면 수익자 연속 신탁을 도입하는 거예요. 신탁법 제60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우자, 내가 살다가 또 배우자한테 가고 배우자 사이에 자신의 며느리 사유 등 외부로 다 유출되는 것을 막으면서 상속 분쟁 없이 어떻게 된가, 기회비용과 법적 비용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한테 온전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 그게 뭐다? 그게 신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항상 제가 만든 말이고 항상 강의 때 말씀드리는데, 사랑은 감정이고 상속은 기술이며 신탁은 철학입니다. 너무 제가 만들어 놓고 나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랑은 정말 감정이고요. 상속은 우리가 정말 그래요. 상속은 저도 수없이 상속권에 대해서 벌써 몇 건에 많이 했죠. 그런데 해보게 되면 세무사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세무사마다 다 차이들이 있어요. 우리 세무사님들, 회계사님들 중에서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제가 그동안 경험 부분들을 담아서 이렇게 해드리게 되면 결국은 상속 부분들은 세금 줄이는 거, 이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신탁은 철학이에요. 철학. 신탁은 위탁자인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철학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자식들한테 내려갈 수가 없어요. 자식들한테 내려가더라도, 조금은 물려준다 하더라도요, 의미 있게끔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 돈이면 단줄 알고 그러신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아주 의미 있게 우리 자녀들한테 갈 수 있게끔 철학을 담아서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질문 부분들에 대한 거를 받고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동영상 중에서 궁금한 내용이 있게 되게 되면 이건 문자 전용이에요. 그래서 문자로 보내시게 되게 되면 거기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게 되게 되면 언제든지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많이들 좀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해주시고 댓글에다가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그걸 답변을 줘보세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제가 좀 더 구체화하는 부분들은 이미 다 만들어 있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음 편에 잡아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다가 CEO
트러스트 플랜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 예전에 여러분들 CEO 플랜은 들어보셨겠지만 CEO 트러스트 플랜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다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드려봤어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가지고는 내가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다 이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거만큼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많이들 제가 대표님들 해가지고 쭉 했고 외부에 강의도 해보니까 이거 반응 정말 좋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일단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댓글에 달아주시는 거 보고 나서 추가 영상 부분들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